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3곳을 발표했는데요.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쪽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 측의 그 발전의 거점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번에 1차로 확정한 곳 3곳에 10만 1000가구 외 나머지 15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4월 중에 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 분위기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2곳 가실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만나보시고 이어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에서 투룸 오피스텔까지 임대 수요 많은 곳에서 호재 많은 곳에서 투자 가치 높은 지역 분석 도와드릴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궁금증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지역 가실 건데요.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투룸 다세대고요. 9호선 삼성중앙역과는 걸어서 7분 정도, 시세가 6억 5천에서 6억 9천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의 중심 강남이고요. 강남 호재의 중심 삼성동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희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이사 대책, 219 대책이 나왔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19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월세가 금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분양이라든지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이 전월세 시장은 더욱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 이익으로 지금 가격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제 강남 중에 강남구 삼성동이 위치한 이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하철 노선으로는요, 9호선입니다. 많이들 9호선 노선 황금 라인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노선이 되겠는데요. 이제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한 7분, 그리고 이제 7호선 청담역과고도 이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핵심 노선의 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유형은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또 1.5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세가 투룸 기준으로 6억 5천에서부터 6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소액으로 6천에서 7천만 원으로 삼성동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강남구 삼성동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한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투자 지역, 또 실거주 지역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인 만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높은 거주 선호도를 또 형성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서도 굉장히 또 쾌적한 또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실거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서울에서 또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또 높게 또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런 소형 주택을 정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1, 2인 가구 밀집도가 서울에서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수많은 1, 2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삼성동의 이제 호재, 강남의 호재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핵심 사업이죠. 이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 강남구 삼성동의 투자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강남구 삼성동, 강남 안에서도 가장 호재가 많은 곳으로 노른자 땅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강남권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안에서도 왜 삼성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지 저희가 입지 여건 보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강남하고 지방하고의 집값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자리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울에서도요.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강남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남 내에서도 이제 4개 구가 이렇게 강남 4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에서도 이제 강남구가 집가 상승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가격, 오늘 가격 정말 확확 달라지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런 청담동이라든지 뭐 삼성동, 대치동, 또 이제 송파구, 이제 잠실동까지 바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계속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은 지하철 라인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이 삼성중앙역과 바로 위에 이 청담역, 7호선 라인을 끼는 이 청담역의 바로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뭐 9호선, 7호선 라인뿐만 아니라 뭐 옆쪽에 이제 분당선 라인이라든지 뭐 아래쪽에 한정거장만 내려가게 된다면 또 2호선 라인이라든지 앞으로 또 삼성역의 여러 호재, 교통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삼성동의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가 강남권 내에서도 바로 내 집 앞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입지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강남인 만큼 교통 인프라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생활 인프라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 그리고 투자처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에서 이 4개의 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놨기 때문인데요. 대지지분 18제곱미터 이상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전세를 안고 갭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딱 18제곱미터에 맞춰놨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동의 신축에 투자를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정말 희소성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공재개발, 이사 공공재개발 대책이 나옴으로써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그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이제 강남 지역의 수요층 자체들이 더 몰리고 있고요. 가격 자체들이 더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의 삼성동이 또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제 많은 업무 단지로 다 둘러싸여 있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직장이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점에서 이제 고소득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뭐 아래쪽에 뭐 대치 역삼 아파트 단지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도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군도 굉장히 좋고요. 이 삼성동 자체에도 정말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유해 시설이 없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뭐 위쪽에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또 재건축이 또 술술 이제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삼성동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그만큼 강남 안에서 노른자 땅으로서 그 위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명성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도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성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지 않는 우량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점핑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게 되면은 다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과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을 낼
꼭 참으면서까지도 꼭 강남의 매물들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강남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인데요. 사실적으로도 지금 많은 호재 자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업무 시설이라든지 교통 호재들이 서울에서도 가장 중첩이 되어 있는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강남구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으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의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현대차 GBC라든지 잠실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그리고 영동도로 복합 개발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 2027년이 되면은 정말 지금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GBC 굉장히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뭐 몇 층까지 지어지느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50층 규모 재개동으로 지금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현대차의 15개 계열사의 이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려 122만 명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2026년에 지금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되면 이 임차 수요들이 과연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직주 근접을 원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삼성동은 앞으로 임차 수요 자체가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문 역할을 하는 영동도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도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사이에 정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에는 이제는 지하에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GTX A 노선과 C 노선 두 개 노선이 들어가고요. 뭐 KTX라든지 위례 신사선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버스 노선 52개가 들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생깁니다. 단순히 교통 황승 구간이 아니고요. 뭐 서울에서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놀 거리들이 정말 가득한 하나의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지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공원들이 생겨나면서 편의시설이 더욱더 확충이 되는 더욱더 살기 좋아지는 강남구로 변모를 하겠고요.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강남이만큼 교통 호재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라든지 아니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내에서도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또 동시에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삼성역 근처에 투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위례 신사선도 이제 위례에서부터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가는 또 위례 신사선까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강남은 뭐 말 그대로 강남이다. 앞으로 계속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도 좋은데 그 안에서 삼성동이 또 얼마나 많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호재 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금액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실질적으로 삼성동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또 낮게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와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구축은 정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나 이제 18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실거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동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집은 18제곱미터 이하로 딱 맞춰놨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감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 15평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과 7호선을 끼고 있는 삼성동 6억 5천에서부터 6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신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전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동인데도 불구하고
6천에서 7천만 원으로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받고 싶으신 분들 강남에서도 가장 높게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60에서 17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3억 중반대의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구조까지 삼성동 다녀왔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에 영등포로 한번 가볼까요? 양평동 6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9호선 선유도역과는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질 않아요. 시세가 3억 4,500에서 3억 6,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선 라인이 쫙 깔려 있는 곳입니다. 선유도역 주변이고요. 자,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에도 이제 9호선 라인을 끼고 이제 서남권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3도심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3억 4,500만 원에서부터 3억 6,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지금 이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강뷰나 아니면 안양천뷰를 또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에서 가장 1, 2인 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당연히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등포 하면은 굉장히 낙후된 이미지가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변모를 하는 영등포인 만큼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갖추고 있고요. 서남권에서도 직주 근접이 가장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양평동이 되겠습니다. 9호선 역세권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또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가치가 굉장히 또 높은 지역이고요. 역시나 편리한 생활 인프라 또 잘 갖춰져 있고요.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제 집 근처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양평동 6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바로 앞에 안양천뷰를 보실 수 있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이고요.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도 3도심 내에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등포인데 그럼에도 아직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또 그런 좋은 집이 있다라는 거죠. 입지 여건, 주변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영등포구 내에서도 지금 양평동 6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호선을 쭉 타고 넘어와 봤을 때 강남에서 이제 9호선 선유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선유도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뭐 바로 왼쪽에는 목동 생활권, 뭐 오른쪽에는 바로 이제 여의도 생활권, 뭐 당산 생활권들을 아주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특히나 뭐 양평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 시설이 주거 시설보다 훨씬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또 영등포구 내에서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요, 녹지 공간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주거 편의 시설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또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또 포인트로 두실 수 있는 게 지식 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지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공사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대부분 중공업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양평동이라든지 물레동이라든지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수요층을 조사를 했겠죠. 이 지역을 신흥 주거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지식 산업센터들이 내 집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 뭐 당산이라든지 여의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집 근처에서 바로 일자리가 있는 직주 근접지로도 잘 알려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평동 6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 통해서 주변의 분위기, 양평동의 현재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영등포는 호재가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그 호재 얘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영등포는 이제 여의도와 함께 국제 금융 중심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 안에서 정말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뭐 민간 자금이라든지 공적 자금들이 계속 영등포로 몰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영등포 하면 뭐 영등포 뉴타운, 뭐 신길 뉴타운 뭐 떠올리실 텐데요. 정말 예전의 모습은 다 탈피를 하고 정말 초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고가 아파트들이 있지, 이제 1, 2인 가구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신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방송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등포로 많이 주거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의도는 업무시설 그리고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 하에 많은 자금들이 지금 영등포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등포 로터리 고가철도도 철거를 하면서 이곳에 이제 여의도 공원의 뭐 2배 이상이 규모가 되면서 이 영등포 로터리 굉장히 사고도 많고 복잡한데요. 굉장히 깨끗하게 또 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도 정말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서남권에서 가장 많은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는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 이후 좀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지상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하화로 모두 다 지나가고요. 이제 윗부분에는 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만들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제 상업시설들이 더 들어오면서 많은 유동인구를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 지금 파크원이라고 하죠. 이제 복합 문화시설이 2개가 아주 크게 들어섰습니다. 이제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이제 바로 이제 파크원이다. 여의도에 이제 시그니처가 지금 이미 들어섰습니다. 뭐 전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도 이제 곧 오픈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또 업무시설도 들어오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또 페어먼트 호텔까지 입점이 되면서 이곳 역시나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3도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영등포 지역이기 때문에 뭐 소액으로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개발 계획이 영등포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금액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좀 투자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개를, 4개를, 5개를 갖든 취득세 부분에서 오히려 주택보다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4.6%의 취득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신축에 한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85%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룸이고요. 3억 4,500만 원에서부터 3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안양천뷰랑 한강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선유도형 역세권 투룸입니다. 전세가 지금 3억 2,500만 원에서부터 3억 3,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약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3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불과 영등포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 한 4천 정도가 투자 금액이 적정했었는데요. 지금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월세를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에서부터 1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구조까지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희 오늘 강남권 그리고 또 영등포까지 다녀왔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세미나 함께 해보십시오. 이사 대책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해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니까 좋으신 시간 잘 고르셔서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또 방금 적은 세미나 관련해서도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6분 12초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 함께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재방송을 보고 계시더라도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저희 2곳 갈 건데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으로 가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마포입니다. 망원동에서 아파트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그냥 그 지역의 이름만으로도 네임만으로도 힘이 느껴지는 2곳입니다. 먼저 가실 곳은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정도 거리, 투룸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이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2분과 2부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2월 달이 또 이제 끝나가요. 2월 달이 또 마지막 주죠.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고 월도 빨리 지나가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또 이슈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저금리 시대를 굉장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고 이슈들도 빨리빨리 나와지고 그러한 시장의 이런 저금리 시장부터 해서 또 앞으로 또 다가오는 이런 인플레이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현재 저금리와 또 이런 금리의 상승 여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금리의 상승 요건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의 여건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또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또 근로자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쓰고 이렇게 돈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서 시장에 풀린 자금들을 어느 정도 회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금리를 상승을 시키는데 하지만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상황도 안 좋고 불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를 상승하는 시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은 이런 물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변하고 있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이런 경기나 뭐 경제 상황들,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시장의 큰 틀 같은 것들을 머리에 놓고 계신다면은 앞으로 많은 판단을 하시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역이에요. 일단 서초구 양재동이죠. 양재동. 현재 지하철 노선 3호선과 신분당선 거기에 이제 향후 GTX C 노선까지 이곳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 바로 이 양재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 실평수는 한 14평에서 15평 정도 이러한 공간 1, 2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평수 또 가격도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5억 원이 채 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그런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금액을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전세를 안고 굉장히 투자하실 경우에는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지역 편리한 인프라 생활 요소들은 충분히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럼 우리가 굉장히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들이 뭐 역세권도 있을 수 있고 뭐 숲세권, 뭐 공원, 뭐 수세권, 그리고 뭐 학군, 뭐 일자리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일단은 이 양재동 주변에 이 조그마한 이 양재동 지역에 모든 것을 굉장히 갖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풍부한 임차 수요랄지 그로 인해 거주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었고 또 개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부고속도로 개발할지 서울시장 이런 앞으로 재보궐선거가 있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그런 정책적인 카드, 뭐 재건축이랄지 이런 개발들의 앞으로 속도를 더 낸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내 눈앞에 앞으로 보여질 날이 좀 더 앞으로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롯데칠성 부지랄지 또 많은 이런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교통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앞으로 지금보다도 많은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양재동의 입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3호선과 또 신분당선 현재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양재동 자체가 양재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더블 역세권이랄지 주변에 뭐 공원, 산 그리고 또 캠핑장이나 이런 숲들 또 주변에 양재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공원뷰랄지 역세권이랄지 수세권이랄지 이러한 조그마한 지역 이 입지 안에 양재동 입지 안에 이 모든 것을 굉장히 갖추고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다 보니까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위쪽으로는 뭐 상권이랄지 또 교육대나 남부터미널과 주변에 또 학군의 수요 또 재건축의 수요까지 앞으로 많은 이주 수요까지 이곳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수요가 이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요. 양재동은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양재천을 지나가서 또 탄천과 만나는 부분들 또 한강변과 만나게 되는데 일단 탄천 주변에는 삼성동과 잠실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굉장히 이 지역에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이고 또 탄천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양재천이 흐르게 되는데 주변에 뭐 대치동이랄지 도곡동이랄지 또 개포동이랄지 이 지역의 주거 지역의 특색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특색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재천 끄트머리 입지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끝에 입지에 있는 양재동 자체는 현재 이런 주거지들, 단독주택이랄지 연립이랄지 다가구랄지 이런 지역들이 이곳에 또 밀집해져 있고 유일하게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공급적인 측면들을 내다봤을 때 뭐 고밀도 개발이나 저층 주거지의 많은 개발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타겟팅이 과연 어느 쪽에 어느 동네에 집중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힌트를 굉장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양재천 자체가 봄에는 이런 벚꽃놀이랄지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벚꽃놀이가 필 수 있는 봄에는 벚꽃놀이, 여름에는 이런 푸르른 환경과 가을에는 이런 단풍놀이까지도 볼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를 상당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한 이런 수세권의 프리미엄까지도 생각해 보신다면 양재동의 그런 가치를 더욱더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양재동 바로 옆으로 이제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한 양재 R&D 연구단지가 위치해 있죠. 이게 굉장히 지축 근접성에 많은 우수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또 우측으로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강남의 가장 큰 개발이죠. 250조 원이 발생이 되고 또 일자리도 120만 명의 이상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런 일자리가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강남권 바로 위쪽에 한정거장만 양재동에서 위쪽으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강남역의 상권이랄지 또 향후 들어오는 GTX-C 노선을 이용해서 양재역과 삼성역이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직장문들이 앞으로 많은 이런 수요의 집중화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기본적으로 많은 노선들, 대중교통의 노선들을 많이 갖고 있죠. 현재 보시면은 다양한 노선들을 상당히 갖고 있지만, 자, 앞으로 일단 입지적으로 한번 봤을 때 양재역이 위치해 있을 뿐더러 현재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랄지 주변에 뭐 올림픽대로랄지 또 동부간선도로도 지하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많은 노선들 안에서 또 GTX역이 또 들어오게 되죠. GTX 신호선이 또 삼성역과 양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들의 변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고 지금도 너무 원활하게 이동하기 편한데 더욱더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노선들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양재동 주변에 양재 R&D 단지가 위치해 있죠. 양재 R&D 단지가 바로 좌측에 위치해 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KT나 LG나 뭐 삼성이나 현대기아차 이런 대기업들이 현재 위치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뭐 이런 지역 이 주변의 지역에서도 많은 이런 중소기업들이랄지 같이 대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런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22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서초대로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측으로는 강남역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테헤란로, 좌측으로는 서초대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쪽의 개발 다 좋아요. 상업시설 들어오고 건물 지어지고 랜드마크성 건물 올라오고 일자리 늘어나고 다 좋은데 자, 어떤 것을 주요 포인트로 보셔야겠냐. 바로 이 용적률의 상승이에요. 용적률의 상승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용적률의 상승은 토지의 가격과 비례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굉장히 제공해주고 있고요. 일단 GTX 신호선이죠. 올해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저 강남권에는 삼성과 수서, 양재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양재역이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중요하고 많이 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또 GTX C 노선의 착공 소식까지 올해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황금 노선으로 불리우는 또 신분당선이죠. 이런 광역철도망에 굉장히 가려져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양재역에서 출발을 하죠. 아래쪽 수원에서 출발을 해서 뭐 판교를 지나서 또 양재, 강남권까지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 판교에는 이런 테크노밸리가 또 있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강남권에 이런 대형 업무타운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용산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연장 사업 자체가 27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2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과연 용산 쪽에는 용산민족공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한남 뉴타운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강남역에는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있다 보니까 26년도면은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들을 그냥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지역들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은 항상 선점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옆으로도 이제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 양재동에서도 서초 IC부터 양재 IC 그리고 한남 IC까지 이 구간들이 또 지화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앞으로 속도를 많이 낼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로를 지하로 넣는 것들 그래서 그 위에 토지를 상당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토지를 이용해서 뭐 공원이랄지 또 우리 업무 시설들이 더 추가가 되고 생활에 이런 편리한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 지역에 바로 주거 환경에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또 경부고속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가격 자체 현재 5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주변에 이미 5억 원을 넘어서 6억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가 한번 볼게요.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 가격이고요. 현재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3월달이 지나고 나선 3월달과 또 이사철이 지나고 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부분들 또 뉴스에 언론에 메인에 어떠한 또 전세난이 새로운 또 이슈가 돼서 나올 것인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전세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를 안고서 투자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월세도 굉장히 강세 지역이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형을 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의 이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 힘이 강하고요. 말씀하신 물건도 단지형으로 투자 가치도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방송 보시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와 함께 하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북안에서 강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포로 한번 가볼게요. 마포구 망원동이고요. 아파트예요. 6호선 마포구청역까지 걸어서 7분 정도. 시세가 7억 8,500에서 7억 9,8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마포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쭉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일단 강북 쪽의 집값을 굉장히 견인하고 있는 지역들, 뭐 마용, 성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마포구, 뭐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강북의 집값들을 굉장히 견인을 하고 있고 그런 지역들의 굉장히 특징이 또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수변공원, 수세권이 주는 그런 프리미엄까지도 굉장히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또 마포구, 망원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망원동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역세권으로는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지역의 단독형 아파트죠. 단지형이 아니고 단독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면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24평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주변에 이런 가격들 자체가 현재 이 지역의 시세는 7억 8,500만 원에서 7억 9,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주변에 같은 이런 24평형의 같은 그런 구조들의 가격대를 살펴본다면은 이미 12억이랄지 13억 원에 굉장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마포구 망원동 인프라 시설이 또 일단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놀거나 먹거나 약속 장소를 잡거나 우리가 맛집의 명소들 또 유명한 거리들 이런 것들이 항상 이 마포구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프라 생활도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훌륭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높은 거주의 선호도까지 올 수 있는 지역이 또 마포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에 또 많은 직장인의 수요랄지 또 이동성도 굉장히 원활한 그런 직주 근접성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대학교랄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학교 수요까지도 굉장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지역도 공원화가 너무나 많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인데 또 대형 공원이랄지 또 일자리랄지 새로운 이런 대형 개발 호재들 교통의 소식까지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또 마포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마포구 현재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억 클럽을 현재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올 초에 20억 클럽을 새롭게 가입을 했고요. 전용 면적 한 84제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흑석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포구가 20억 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체가 이제 중위권 가격 자체가 1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9억 원을 넘게 되면은 굉장히 고가 주택으로서 이런 LTV랄지 이런 대출 규제가 좀 더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인플레이션이랄지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속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안전자산의 이런 인플레이션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위 가격 자체가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까지도 굉장히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망원동에 위치해 있고요. 자, 마포구청역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주변에 또 제가 좋아하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죠. 뭐 체육공원, 평화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난지공원까지 굉장히 공원의 이런 파라다이스 뷰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고 가장 또 중요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원동은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위쪽으로는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의 많은 업무지들, 또 일자리를 상당히 제공해주고 있을 뿐더러 또 아래쪽에는 성산시형 아파트의 이런 재건축 이슈가 바로 있다 보니까 강북 최대의 재건축 단지죠. 그로 인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앞으로 폭발적인 수요 자체가 이 지역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포, 자 이런 성산시형 강남 최대의 재건축 단지죠. 무려 이 지역이 3,700세대가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이 또 5,000세대로 대단지로서의 이런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개발이 진행을 통해서 이 5,000세대라는 가구 수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지 그로 인해서 폭발적인 이주 수요보다 더욱더 이 유유 수요 증가라는 것 자체가 더욱더 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직주 근접성도 한번 봐야겠죠. 위쪽으로는 뭐 상암 DMC 지역이랄지 또 아래쪽에 다리 하나만 건너신다면은 마곡지구라 쥐벨리랄지 또 여의도를 품고 있는 이런 영등포까지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이런 대형 업무 지역들의 이 이동의 편리성도 잘 보여주고 있고 주변에 연대랄지 뭐 이대랄지 홍대 뭐 서강대 숙명여대 이렇게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학군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대학군의 수요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더욱더 장점적인 요소로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또 망원동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이 또 굉장히 숲세권이 아까 지도에서 보였다시피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대형 공원이 탄생을 또 하게 되죠.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또 공원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이 녹지와 이런 생활 인프라 시설, 굉장히 이런 수변, 이런 공원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색이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이것도 일자리가 또 늘어나야겠죠. 젊은 사람들의 많은 일자리를 늘려줘야 되는 부분들, 또 마포의 블록체인 200여 기업이 집단적으로 또 조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또 젊은 층들 위주로서의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 소식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교통을 봐야겠죠. 현재 망원동 자체가 현재 입주하고 있고 주변 바로 옆으로 이제 월드컵 대교의 개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월드컵 대교 개통이 올해 또 이제 개통을 기다리고 있고 이 월드컵 대교 개통 자체가 또 서부간선 도로와 같이 만나다 보니까 같이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뿐더러 또 이 월드컵 대교나 뭐 성산대교나 이쪽 양화대교 쪽이 굉장히 정체가 심한 지역이죠. 그로 인해서 교통의 그런 완화를 굉장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서부간선철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철도의 노선, 새로운 홍대 입구에서 시작하는 노선이 부천 원종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또 이 노선 자체가 또 이 마포구를 정확히 가로질러서 뚫고 지나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앞으로 새롭게 추가된 노선이 생김으로써 이동의 원활함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충족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강북 횡단선도 들어오게 되죠. 강북 횡단선 이 지역에 또 새로운 또 노선들 강북 횡단선이 또 들어오게 되고 이 지역도 마포구를 뚫고 가는 지역 그런 횡단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9호선이랄지 뭐 GTX랄지 뭐 KTX랄지 이런 것을 환승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제공해주고 있는 지역이 그만큼 이런 교통의 개발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또 집중이 되어져 있고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이랄지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서의 교통편도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이 한강 이런 관리 기본계획 7 권역의 한 곳으로 또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망원동 자체가 현재 이 한강 7 기본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한강변의 프리미엄까지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서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또 마포구 망원동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입니다. 이제 일단 24평형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자체가 7억 8,500만 원에서 7억 9,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주변에 같은 평형수는 대부분 12억에서 한 1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가격적으로 보나 입지로 보나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에서 6억 6천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면 충분히 전세를 안고 움직일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들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억 원 정도에 월 150에서 16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익형을 낼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 아파트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힘이 느껴지는 서초구 양재동과 마포구 망원동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호재 많고 또 임차 수요 많은 곳이어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할 만한 두 지역이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안내 좀 드리면서 2부도 마무리를 할게요. 올 한 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사 대책 발표되면서 이후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니까요. 주중과 주말 중에서 여러분 편하신 시간대 잘 고르셔서 좋은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 또 오늘 방송 중에 있었던 내용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 하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다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